대전 MBC 라디오 3830 상담실, 오늘은 빠진 치아 관리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도움 말씀에 바른길 치과의 정기룡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치아가 빠지면 그 부위를 뭔가 좀 이렇게 채워줘야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치아 관리, 특히 빠진 치아 관리가 중요한데, 네네. 먼저 우리 입안에 있는 치아의 개수, 정확히 몇 개인지 알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네네. 그래도 헷갈릴 수 있으니까 네네. 몇 개인지부터 짚어보죠. 보통 사람이라면 사랑니를 제외하고 네. 28개 정도의 치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28개. 네, 좌우로 나눠서 볼게요. 위쪽 치아를 기준으로 보면 앞쪽에 앞니가 2개 있고요. 그 뒤로 뾰족한 송곳니가 1개 있습니다. 이제 물론 송곳니가 많이 닳아져서 뾰족하지 않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다른 치아에 비해 날카로운 게 송곳니입니다. 그리고 이제 송곳니 다음으로는 작은 어금니가 2개 있는데요. 대개 입이 튀어나왔거나 치아 배열이 고르지 못한 경우에 치아를 뽑고 치아 교정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이때 뽑는 치아가 대부분 작은 어금니 2개 중에 하나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여하튼 송곳니 다음으로 작은 어금니 2개가 있고요. 더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큰 어금니가 2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니가 2개, 송곳니가 하나, 작은 어금니가 2개, 큰 어금니가 2개, 이렇게 7개 치아가 있고요. 네. 좌우, 위아래 4군데의 치아들이 있으니까요. 7 곱하기 4, 그러니까 총 28개 치아가 있는 것입니다. 네. 뭐 28개 치아 중에 뭐 하나라도 빠진다면 네. 바로 이렇게 메워주는 게, 채워 넣는 게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네네. 뭐 어떤 시간상의 어떤 문제 때문에, 아니면 좀 경제적인 여유가 좀 없어서 네. 좀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게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네네. 네. 이렇게 치아를 메우지 않는다면, 빠진 치아를 네. 또는 뽑은 치아를,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어금니가 빠졌는데 그 부위를 그대로 놔둔다면 당연히 식사를 할 때 음식이 제대로 씹히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거고요. 네. 얼굴에 특히 볼살이 적은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그러면 빠진 치아 쪽 뺨이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 보이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앞니가 빠진 경우라면 눈에 띄는 부위이기 때문에 되도록 치료를 빨리 받으시는 편인데 네. 어금니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치료를 미루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어금니가 빠졌을 때 제때 치료를 하지 않았다면 분명히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부위가 좋지 않아질 텐데, 네. 어떤 상태에 이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요. 예. 위 치아 중에서 왼쪽 첫 번째 큰 어금니가 어떤 이유에서 빠졌다고 해볼게요. 네. 그럼 빠진 공간의 앞쪽에는 작은 어금니가 있겠죠. 그리고 빠진 공간의 뒤쪽에는 2번째 큰 어금니가 있을 겁니다. 네. 대부분의 치아는 서로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기대고 있는데 네. 갑자기 첫 번째 큰 어금니가 빠져버리면 기댈 대상이 사라져버린 것이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기울어지겠죠? 그렇죠. 당연히 기울어져 버립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기대고 있는데 네네. 그 사람이 갑자기 움직여버리면 제가 쓰러지거나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네. 그러니까 자, 위 치아 중에서 왼쪽 첫 번째 큰 어금니가 빠졌다고 이제 가정했을 때 그 앞에 있는 작은 어금니는 빠진 부위 쪽으로 기울어질 것이고요. 네. 뒤쪽에 있는 2번째 큰 어금니는 앞쪽으로 기울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움직임은 하루 이틀 사이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최소 몇 달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요. 길게는 1년 넘게 걸리기도 합니다. 네. 자, 오늘 빠진 치아 관리에 대한 말씀도 전해드리고 있는데, 앞서 그 어금니가 빠졌을 때 그냥 이걸 방치하면은 이게 기대는 이가 없어졌기 때문에 한쪽으로 기운다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이렇게 한쪽으로 기우는 것뿐만 아니라 치아는 위아래 이렇게 좀 맞닥뜨리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 그게 그렇죠. 한쪽이 없어져 버리면 그것 때문에도 좀 문제가 생길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제는 빠진 치아와 맞물렸던 치아를 생각해 볼게요. 네. 왼쪽 위에 첫 번째 큰 어금니는 대부분 왼쪽 아래 첫 번째 큰 어금니와 맞물립니다. 예. 이 왼쪽 아래 큰 어금니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씹혔던 위쪽의 큰 어금니가 사라져버린 것이잖아요. 네.
그럼 아래쪽 큰 어금니는 어떻게 될까요? 예전에 씹혔던 그 치아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네. 얘 어디 갔지? 예, 네네. 나랑 이렇게 좀 친하게 지냈던 애 어디 갔지? 네네. 이렇게 찾게 되는데 네. 이게 찾게 된다는 걸 좀 의학적으로 풀어보면 어떤 네. 말일까요? 아래쪽 큰 어금니 입장에서는 위쪽 큰 어금니가 닿지 않으면요. 본인의 키가 작아서 그런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아래쪽 큰 어금니는요. 본인의 키를 키웁니다. 엄밀히 말해서 어금니 자체가 길어진다기보다는요. 뼛속에 있는 뿌리를 좀 더 위쪽으로 이동을 시키는 것입니다. 네. 이게 교정이 되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아래 큰 어금니가 주변 치아에 비해서 좀 더 위쪽으로 자란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 아래 큰 어금니가 이 위 큰 어금니에 씹히지 않아서 자란다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네네. 언제까지 이렇게 자랄 수 있을까요? 아래 큰 어금니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뭔가에 닿을 때까지입니다. 지금 위쪽 큰 어금니가 없는 상태잖아요. 네. 그러려면 뭔가에 닿으려면요. 어디까지 자라야 하냐면 바로 잇몸입니다. 위쪽 큰 어금니가 빠진 부위에 잇몸에 닿으면 저항이 느껴지겠죠? 예. 그럼 아래 큰 어금니의 이동은 멈추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게까지 가기 전에 멈춰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위쪽 첫 번째 큰 어금니가 빠지면 앞쪽과 뒤쪽에 있는 작은 어금니와 큰 어금니가 쓰러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키가 계속 자라고 있는 아래 큰 어금니는요. 위쪽에서 쓰러진 작은 어금니 또는 큰 어금니에 닿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렇게 닿으면 성장이 멈추게 됩니다. 이제 그런데 생각해 보면 지금 이제 왼쪽 위 큰 어금니 하나 빠진 것뿐인데 네네. 주변 치아의 균형이 와르르 깨져버리는 것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치료는 정말 되도록 빨리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면 어금니가 빠지면 하루빨리 치료를 받는 게 당연히 좋을 텐데 이 빠진 치아 주변에 있는 치아들 배열이 이렇게 흐트러질 때까지 네. 이렇게 방치하는 경우가 흔한 건지 이 점도 궁금해요. 그렇죠. 이게 또 치아 하나 빠지면 예전에는 이제 브릿지 치료도 많이 했는데 최근에 이제 임플란트 치료를 많이 하잖아요. 예. 이제 치아가 빠지면 어떤 치료든지 받으셔야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치료를 미루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요? 네, 이게 뭐 왜 이렇게 치료를 미루는 일이 발생할까 생각해 보면요, 크게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경제적인 부분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예. 이제 가정에서 수입과 지출에 대한 계획 모두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뭐 치료비가 몇만 원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치료를 미루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요. 네네. 두 번째는 치료가 당장 필요하다는 절박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뭐 앞니야 뭐 네. 자주 보이기 때문에 신경이 쓰이겠지만 말씀대로 어금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불편함을 못 느낄 수도 있거든요. 네, 반대편으로 그렇죠. 씹어도 되고. 그렇죠. 맞습니다. 제가 이제 서두에 치아는 28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어금니 하나 빠지더라도요. 27개가 남아 있습니다. 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앞니가 아니라면 주변 사람들이 치아 하나 빠진 거 당연히 모르시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왼쪽 위에 큰 어금니 하나 빠져서 그쪽으로 식사를 하기 좀 불편하더라도요. 오른쪽 어금니들이 있으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저라도 치료의 절박함 못 느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앞서 그 어금니가 빠졌을 때 네.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거나 아니면 더 이렇게 자라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예. 그런 시간이 뭐 오래 걸리나요? 아니면 뭐 한두 달 사이에 그렇게 확 티가 날 수 있을까요? 이게 사람마다 큰 차이가 있어요. 예. 어떤 분들은 한 달만 해도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는 분들이 계시고요. 네. 어떤 분들은 나 이 빠진 지 오래됐는데 얼마나 되셨는데요? 한 5년 넘었는데? 네네. 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게 주변에서 이제 주변 치아들이 기댈 치아가 없으면 분명히 쓰러지는 건 맞는데 네. 위아래 씹히는 부위가 정확히 오와 열이 맞아서 블록처럼 딱딱 정확히 맞는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 치아가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위치를 유지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네. 이런 분들은
몇 명 안 그렇게 되십니다. 드물군요. 예. 그 어금니가 빠졌을 때 치아가 기울어지거나 아니면 더 우짤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네, 그 빠진 부위는 분명 뭔가 이렇게 메워줘야 된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어금니 같은 경우에는 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미루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앞서도 네.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미루면 치아 균형이 깨져서 나중에 치료를 하려고 할 때 비용과 시간이 더 들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이게 더 큰 비용과 시간이 들게 되는데요. 네. 먼저 쓰러진 치아를 바로 세워야 하니까 교정이 필요하고요. 네네. 빠진 치아 쪽으로 자라나온 반대편 치아에 대한 치료 역시 필요하게 됩니다. 네. 이제 엄밀히 말하면 빠진 치아 하나만 치료하면 될 일이 네네. 쓰러진 치아 2개, 어. 위로 자라난 치아 1개 예. 이렇게 추가가 돼가지고요. 네네. 총 4개 치아를 치료해야 할 일이 생긴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게 눈에 잘 보이지 않는 큰 어금니 하나가 빠졌더라도요. 네. 최대한 빨리 치료를 받으시는 게 금전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그리고 내 치아 건강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네. 그 자라난 치아는 뭐 이렇게 삭제를 해주나요? 어떻게 치료해 주나요? 미약한 경우에는 삭제를 하고요. 네네. 심한 경우에는 어. 크라운 치료를 하게 되고요. 크라운 치료. 심한 경우는 어. 신경 치료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간혹 교정을 통해서 그 치아를 다시 뼛속으로 집어넣기도 합니다. 아, 예. 자, 오늘 이렇게 빠진 치아 관리에 대해서도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치과의 정기룡 원장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